연도별 분석, 분기별, 월별, 주차별, 요일별 합계 데이터고요. 평균, 개수, 그리고 최대, 최소, 텍스트 조인 같은 것들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만들어 볼 사용 잠수는요, 날짜가 포함된 데이터에서 여러 형태의 기간별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는 함수를 구현해 볼까 합니다. 날짜가 포함된 데이터는 주변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가 있죠. 뭐 연도별로 집계를 한다던가, 분기별로, 월별로 추이를 확인할 때도 있고요. 주체별, 요일별, 일별 등등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곤 하는데, 원하는 형태를 구현할 때마다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하죠. 수식을 매번 작성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들어 볼 이 함수는 함수 하나로 연별, 분기별, 월별, 주체별, 요일별 등 총 6가지 기간 형태를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형태로 만들어 봤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기간 설정을 추가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봤는데, 함수명은 제가 period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기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라미터는 총 필수 파라미터 4개에다가 이제 헤더 유무 하나 합쳐서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날짜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떤 열을 계산할 것인지 계산열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할 것인지 펑션을 입력해주고, 어떤 기간으로 분석할 것인지 기간을 입력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긴 말 하지 않고 바로 수식을 보면, 여기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시열이죠. 이게 날짜열이 시열이니까 시열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계산할 열은 비열로 잡았죠. 그래서 비열. 그래서 이 날짜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할 거야. 근데 뒤에 썸이 있죠. 그러니까 합계를 구할 거고, y, 제가 이거 y는 연도를 의미하는 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 전체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을 하고요. 그 연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합계하는 형태로 바로 결과값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열을 분석하게끔 되어 있고요. 함수가 에버리지네요. 그러면 평균이 나오는 거겠죠? 평균이고, YQ라고 썼는데 이 쿼터 약자로 그 분기별 분석. 네, 그래서 연도에서 1분기는 이제 1월부터 3월이죠. 2분기는 4월부터 6월이고, 이 분기별로 쭉 나열을 시키고, 그 분기에 해당되는 그 2열 데이터의 평균값만 집계되도록 하는 형태를 구현한 거고요. 이게 하나의 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열도 가능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씩의 열만 계산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D하고 E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열을 계산을 한 거고요. 맥스를 구하게 했으니까 최대값을 구하게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D열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텍스트는 최대값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0으로 나온 거고요. YM은 월별입니다. Y가 붙었기 때문에 연 월별 분석이 되는 거고요. 뒤에 이제 파라미터 1을 붙였는데, 이거는 아까 리턴 헤더였죠. 그래서 1을 넣게 되면은 헤더가 반환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한 데이터가 어떤 열에 위치해 있는지 그 열 번호를 보이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D열, 2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D열, 2열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뭐 sum, average, max 뭐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다가 람다 함수로 제가 텍스트 조인 형태를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조건에 맞는 텍스트 조인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W, 주차별 분석이 되는 거겠고요. 네. 또 뭐 요일별 분석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또 반환 데이터를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보고 싶은 데이터만 추적 홀수 함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다섯 번째만 보고 싶어 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네. 함수의 기능은 이런 형태이고요. 바로 또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건데 어떤 형태로 구현할 건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데이터 셋이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좀 간소화된 데이터 셋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구현할 건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처음에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어떤 기간별로 분석을 할 건지 그거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6개로만 분석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시간대별 분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30분 단위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분별도 될 수도 있고, 뭐 쓰이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처음으로 해야 되는 일은 이걸 정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실습이니까 이 분기별 분석만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분기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분기별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서 이 분기별이면 각각의 이 날짜 데이터가 분기로 나눴을 때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거를 구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식을 썼는데, 같이 한번 써볼까요? 네. 분기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1월부터 3월이 1분기, 4월부터 6월이 2분기,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가 3분기, 10월부터 12월까지가 4분기잖아요. 그래서 월 데이터를 먼저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말씀함수로 월 데이터를 쭉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4월은 4가 나오고 1월은 1이 나오고 뭐 이런 형태죠. 근데 여기서 4가 해당되는 건 2분기고 1이 해당되는 건 1분기, 뭐 이렇게 쭉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월씩 나눠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를 3으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3으로 나누게 되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나올 텐데요. 이 소수점은 필요 없고 우리가 4개 1, 2, 3, 4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라운드업 함수를 한번 먹여볼게요. 소수점을 올리는 형태로 되는 거죠. 올림. 이렇게 되면은 이제 4월은 2가 되고 1월은 1이 되고, 그쵸? 7월은 3이 되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분기 형태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연도가 다르게 되면 우리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석을 하는데 연도별 그 분기 데이터가 필요하지, 전체 연도를 다 하나로 합쳐버리면 안 될 수, 물론 뭐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연도까지 같이 붙여주는 형태로 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어 함수로 년을 불러오는 형태죠. 그래서 이 함수를 붙여서 end 년 end라고 치게 되면은 23년 2라고 나오잖아요. 뒤에 여기다 분기라고 붙여줄까요? 분기, 년 뒤에 한 칸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23년 2분기다, 24년 1분기다 이런 식으로 이 날짜들을 구분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현재까지는 그대로 이 날짜 크기만큼 이 데이터를 리스트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수식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분기의 수식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대로 유니크 함수를 먹여서 고유값만 추출을 하는 거예요. 고유값만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거를 이제 리스트화 할 거니까 좀 정렬을 시키면은 좀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sort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순서대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원하는 형태, 분석하고자 하는 기간 단위, 실습에서 지금 분기를 예제로 하고 있죠. 이 보조열 형태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분기열 형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유값만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 정렬을 하는 순서로,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맞는 값만 추출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 22년 1분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봐야겠죠. 그리고 밑에는 22년 3분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봐야 되고, 그 함수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수식을 보면 이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정렬시킨 이 리스트 중에 첫 번째 이것만 일단 샘플로 한번 수식을 작성해 봤어요. 그래서 22년 1분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보고자 할 때 이 if 함수를 배열로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f 이 값이라면 데이터를 가져와 라는 형태로 수식을 작성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2년 1분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생기니까 아닌 값들, 그 값을 없애주기 위해서 필터 함수를 쓴 겁니다. 필터 함수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인덱스 이 데이터의 첫 번째 열, 요 범위가 되겠죠. 이 범위가 비어있지 않은 것만 가져와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비어있지 않은 것만 가져와가 왜 인덱스 함수를 먹였냐면, 이렇게 2차 배열로 되어 있을 때 비어있지 않은 거라고 하면 오류가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열만 지칭해 주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로 첫 번째 열만 써준 거고요. 그 데이터, 이 데이터 중에서 비어있지 않은 거, 얘랑 얘죠. 네, 걔들만 필터, 이 전체 범위를 가져와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환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칼럼별로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이콜 함수를 쓴 거고요. 바이콜 함수로 일단 실습에서는 합계를 샘플로 예제로 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 썸이 안 먹히시는 분, 뒤에다가 제가 설명을 써두긴 했는데, 썸이 안 먹히신다라고 하시면은 람다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람다 x 썸 x 이렇게 써주셔도 기능상 동일하니까. 네, 이렇게 진행이 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네, 이 범위에서, 이 데이터에서 22년 1분기에 해당되는 데이터의 썸이 되는 거예요. 썸, 합계 데이터. 그쵸? 그래서 얘를 이 1번, 2번, 3번의 과정을 하나의 수식으로 써본 거예요. let 함수를 써가지고 이 범위를, 이 수식을 d라고 지칭을 했고요. 그래서 필터에서 이 범위가 여러 번 들어가니까 d를 대신 써줘가지고 필터 d, 인덱스 d, 첫 번째 열이 비어있지 않은 것만 갖고 오게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바이콜 함수를 써서 썸을 쓴 거죠. 네, 그래서 수식 하나로 이 세 개의 과정을 합쳐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 데이터는 지금 이 수식은 의미하는 게 얘 하나만 의미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범위에서 이 22년 1분기 하나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반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리스트를 순환하면서 모두 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거죠. reduce vstack 콤보를 이용해 가지고, 네, reduce 함수에 이 k18 샵
이게 이 고유 리스트거든요. 지금 이 범위죠. K18 샵이라고 나오는 거는 여기 지금 동적 그 데이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 365에서는 이렇게 샵만 붙여줘도 여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로 이렇게 한 번에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하여튼 이 고유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이 데이터를 순환할 거야. 이 데이터를 순환할 건데 람다 함수로 AV 그래서 결과값을 VStack 쭉 아래로 쌓을 거고 어떤 수식을 적용시킬 거냐가 그대로 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밑으로 이 함수가 그쵸? 쭉 들어오는데 바뀐 게 딱 하나 있죠. 여기가 V입니다. V. 아까는 여기가 K18이었잖아요. K18이 이 값이거든요. 근데 V로 놨기 때문에 이 범위에 있는 이 값들이 V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리듀스 함수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간 그 결과값이 A인데 그 A가 V스택으로 쌓게끔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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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는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 옵션이 하나씩 그 결과값이 나온 형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22년 1분기 이 리스트를 이 왼쪽에 붙여주기만 하면, 그렇죠? 붙여주기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형태, 아까 여기서 봤던 이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사실 이게 함수 설명의 끝이고요. 지금은 근데 단순하게 분기별 데이터만 적용을 했고 실습에서 썸만 지금 예제로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합계 썸이 지금 이 부분에 들어가죠. 이 부분에 이거를 이렇게 람다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람다 함수로 파라미터를 펑션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아까 썸이 들어가는 자리에 펑션을 붙여놓고 그리고 뒤에 람다 함수는 뒤에 이제 그 파라미터에 들어가야 될 값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값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이 펑션을 넣어도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 수식은 지금 이 수식에서 이 썸만 람다 함수로 펑션으로 지정을 해주고 뒤에 에버리지를 붙여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에버리지 대신에 뭐 제가 맥스라고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맥스라고 쓰면은 맥스도 적용이 되는 거죠. 최대값만 이렇게 연산되는 형태. 그래서 범위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함수를 지정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다. 에버리지를 고쳐놓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버리지만 넣었을 때 작동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현재 기준 베타 채널 가입 이후 일부 유저에게만 베타 채널 가입했다 하더라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부 유저에게만 적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베타 채널을 가입하시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 기능이 구현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대신에 이렇게만 입력해 주셔도 작동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에버리지가 안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다 람다 x 에버리지 x 라고 치셔도 똑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 아시면 될 것 같고 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지금은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펑션도 여러 개를 적용시키는 것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지금 아까 분기별만 저희가 샘플로 진행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의 리스트에 우리가 분기로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금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를 뭘로 우리가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분석이 다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또 얘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다. 네, 이거는 이제 분기를 위한 어떤 수식인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도별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연도별은 좀 비교적 단순하죠. 쭉 선택해 주면은 연도만 나올 테니까 그쵸?
네, 연도는 이렇게 하면 될 거고, 뭐 월별이다 이러면 뭐 말씀수 붙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월별 리스트가 되는 거고, 또 뭐 연월별이다 이렇게 월별 하면은 연도 구분이 없어지니까 월 연 구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and 뭐 이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월이 한 글자로 나올 때가 있고 두 글자로 나올 때가 있으니까 정렬사 보기가 안 좋으니까 두 글자로 통일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식이 텍스트 함수가 있죠. 텍스트 함수로 00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고유값을 반환하고, 그렇죠? 아까 했던 대로 고유값을 반환하고 소트를 써주면 정렬시키는 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렬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를 정의를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 6개를 했다고 했는데 이 6개별로 이 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분기에 해당되는 수식인 거고,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 만들었다면 이렇게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까 보면은 파라미터로 여기다 y라고 넣었을 때 연도가 적용이 돼야 되고, yq를 넣었을 때 분기별이 적용이 돼야 되고, 뭐 이런 형태잖아요. 여기 w는 주차별인 거고, 그쵸? 이걸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스위치 함수로 이런 식으로 그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let 함수에서 제가 일단은 뭐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함수에다가 파라미터에다가 y를 넣게 되면은 연도별 리스트 들어갈 자리 이 값이 반환이 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yq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분기별 리스트가 들어갈 자리가 반환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텍스트 대신에 아까 이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식이. 그쵸? 분기별은 이 수식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쭉 6개를 이렇게 나열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함수에서 그 파라미터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리스트가 들어갈 건지 그것만 지정을 해주면, 어차피 이 리스트만 지정해주면 나머지 로직은 다 똑같기 때문에 밑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트만 잘 이렇게 이어주면은 교합값은 거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연도별 분석, 뭐 월별 분석, 그런 식으로 쉽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스위치로 이 페어리엇 단위를 지정해 주는 것도 구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페어리엇 함수를 보면은 헤더를 반환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1을 넣었을 때. 근데 이렇게 내가 그 범위로 잡은 위치의 열 번호가 이렇게 반환되게끔 동적으로 또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쵸? 이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또 짜봤는데, 범위를 이렇게 뭐 마음대로 바꾸게 되면은 이 범위 지금 GR, HR, IR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H, IR이 반환이 되고, 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JR, KR, LR, MR 이렇게 반환이 되네요. 이 방법은 어떻게 했냐면 어드레스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어드레스 함수는 뭐냐면 일단 로우 넘버는 1로 고정을 해주고요. 여기 컬럼 넘버를 쓰는 게 있는데 뭐 3으로 해볼까요? 3으로 쓰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C1 셀이 반환이 되죠. 그래서 의미는 뭐냐면, 의미는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행이니까 1인 거고 세 번째 열이 C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뒤에 또 ABS 넘버 참조 이거를 또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상대로 해주게 되면은
이 달러 표시가 다 사라지는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C1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갖고 싶은 거는 C만 갖고 싶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substitute 함수로 1 대신에 10이라고 붙여준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C10이 반환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3 대신에 우리가 범위를 넣었을 때 이게 숫자로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범위를 넣었을 때 그게 숫자로 반환이 돼야 되는데 칼럼 숫자가 반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HIJ에 해당되는 칼럼 넘버가 반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칼럼 함수를 쓰는 겁니다. 칼럼 함수를 쓰고 범위를 선택하게 되면은 해당 범위의 숫자가 반환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넣는 거예요. 요 컬럼 넘버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열 번호가 반환이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람다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짜둔 다음에 우리가 아까 선택하는 범위, 데이터 범위를 선택하게끔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데이터 범위를 선택할 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데이터 범위는 비열이었잖아요. 그쵸? 비열이었기 때문에 이게 비열이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 범위의 그 칼럼 넘버를 갖고 오게끔 해서 헤더로 붙여주면 된다. 네, 그렇게 구현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 함수는 여기 람다 시트에 있어요. 람다 시트에 쭉 정리를 해본 거고, 이런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Y 연도에 해당되는 리스트, 분기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쭉 정의를 해놨죠. YM, WWD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쪽에서 데이터에서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페어리엇 저기 파라미터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함수로 바로바로 연결해주는 리스트를 만들어 줬고요. 그쵸? 그 리스트를 유니크하고 소트 한 다음에 아까 뭐 했었던 if 함수에 이제 변수랑 물려가지고 h스택까지 해서 리스트까지 합쳐가지고 원하는 결과값 나오게 한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했다. 네, 람다 함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인트로에서도 나왔던 건데 체크박스를 이용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물려봤어요. 아까 페어리엇 함수를 지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 레인지 데이터고 두 번째는 밸류 데이터, 세 번째가 펑션이잖아요. 펑션을 여기서 체크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체크한 것만 적용되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얘를 체크했을 때 이 값을 반환하게끔 하고 이 값을 또 다시 뭐 펑션으로 고쳐주는 그런 로직들을 스위치 함수로 또 구현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갈 필요는 없었는데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해봤어요. 바로 뭐 반환되게끔 해도 되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체크한 데이터의 왼쪽에 있는 값이 합계라면 그 합계를 스위치 함수를 이용해서 썸으로 바꿔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세 번째 인수에다가 넣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기간도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한 거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X룩업에서 이 검색 모드를 -1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검색을 하게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체크 표시가 넣으면은 가장 마지막 값만 인식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기교를 또 좀 부렸다 라는 것을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두게 되면 이 값에서도 참조 범위를 예로 하게 되면은 뭐 이런 형태로 그 기간별로, 그쵸? 분기별로
뭐 어떤 항목들이 뭐 됐는지 이렇게 쉼표 단위로 보는 것도 용이할 것 같고요. 월별 단위로. 뭐 텍스트 조인뿐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텍스트 조인을 했지만 여러 형태의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람다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함수들을 쭉 넣게 되면은 원하는 형태로 바로바로 기간별로 조회가 되는 것을 구현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헤더 유무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생기고 체크를 안 하면 없어지고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가 오늘 해봤던 이 수식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문서의 비밀번호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IT 서랍 26. 네, 비밀번호는 이걸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365 함수도 재밌지만 기초가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초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없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기초도 강의를 좀 찍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기초 강의로, 그러니까 365에 한정되지 않은 전체 엑셀을 대상으로 조건부 서식을 좀 딥하게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여러 형태로 조건부 서식을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그리고 관심, 그리고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